취업 준비하시는 분도 이직 생각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제가 실리콘밸리 취업에 도전할 때 제 목표 회사 5곳이 있었어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야후. 제가 그 중에 3곳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명한 취업 준비 방법을 풀어보고 마지막에는 연봉 협상 팁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로벌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다가 해외 취업의 꿈을 위해서 미국으로 경영대학원 MBA를 갔습니다. 그게 제가 30살이었던 2006년도예요. 그렇게 UC 버클리 대학에서 2년간 MBA 과정을 거치면서 취업 준비를 했고, 유학 관련된 썰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취업 준비의 시작은 내가 가고 싶은 내 목표 회사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쌓고 싶은 커리어가 뭔지를 아는 게 먼저예요. 나는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다. 나는 최고의 마케터가 되고 싶다. 같은 커리어 목표가 먼저 나오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이런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같은 취업 목표가 따라와야 되죠. 이런 커리어 목표가 없이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돈 많이 주는 회사, 유명한 회사 같이 단기적인 목표를 쫓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 목표가 잡혔다면은 내 목표 회사를 정하는데, 제가 사용한 방법은 저의 탑 5 회사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5개. 그리고 탑 5 회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5개나 10개 정도를 정해놓는 것도 추천드려요. 나의 탑 후보가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일은 그 회사들 리서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서 돈을 버는지 등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내가 사람을 뽑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잖아요. 그리고 인터뷰 중에도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전략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제 목표 회사들 리서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처는 그 회사 웹사이트예요. 그 회사 웹사이트에서 정리된 내용을 일단 잘 아는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은 그 회사에 관련된 뉴스들이겠죠. 뉴스들을 보실 때는 사실이 확인된 정보인지 루머인지는 꼭 구분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리서치 소스가, 상장 회사라면 그 회사가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실적 발표 자료예요. 실적 발표 자료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꼭 공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채용 시즌이 시작되면은 내 목표 회사가 언제 사람을 채용하고 어떤 자리를 뽑고 어떤 서류들을 요구하는지 같은 채용 정보 리서치를 시작하셔야 돼요. 요즘은 한국 회사들도 비슷한데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공채 같은 거는 거의 하지를 않고 수시로 필요한 팀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정보 잘 알고 있는 거는 중요하고, 채용 정보를 알기 가장 좋은 정보처는 그 회사 채용 사이트예요. 한국에서는 사람인 같은 채용 공고를 모아놓은 사이트에서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내가 목표한 나의 탑 회사들은 그 회사 채용 사이트를 가셔서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여러 자리를 동시에 지원하는 게 가능해요. 구글의 경우는 3자리까지 동시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자리를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붙을 수 있는 자리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뽑고 있는지 정보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고,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내부에 기록이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자리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세요. 추가로 많은 외국 기업들은 내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직원이 나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를 리퍼럴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얘기니까 더 유리할 수가 있고, 내가 합격을 하면은 나를 추천해준 그 직원은 보너스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구글은 내가 추천한 사람이 합격을 하면은 $4,000나 줘요.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를 리퍼 해줄 수 있는지 부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내 목표 회사에 나에게 맞는 자리가 떴다면 서류 지원을 해야겠죠?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미국 기업들은 이력서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이력서는 내 인적 사항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직장인이라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성과나 업무, 학생이시라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프로젝트나 활동들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성과 정리할 때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영업이라면 영업을 했다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얼마로 올렸다, 얼마어치의 영업 계약을 했다. 개발자라면은 어떻게 일정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했다, 프로세스를 얼마나 줄였다. 학생이시라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리더십을 보여줬다 같은 의미 부여가 핵심이에요. 외국 기업에 지원하신다면 영문 이력서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문 이력서는 웬만하면 한 장으로 만드실 것을 추천드려요. 이력서가 길어봤자 다 읽어보지도 않고 정말 중요한 내용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구글 같은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우리가 뽑는 자리에서 필요한 스킬들이 이력서에서 보여지는지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지와 나의 이력서와의 싱크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에요. 좋은 영문 이력서 사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위키피디아는 마구 베푸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2007년도에 구글에 넣었던 제 영문 이력서를 영상 밑에 공개할게요. 참고로 많은 외국 기업들은 합격을 하고 나면은 이력서 내용이 맞는지 레퍼런스 체크를 해요. 이것만 하는 전문 회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이력서를 베끼지는 마시고 제가 어떻게 썼는지 잘 참고하셔서 좋은 영문 이력서 쓰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내고 나면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인터뷰에 초대를 받으면 좀 달라져요. 인터뷰만 잘하면 합격이라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회사 리서치가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입사할 때도 받았던 질문이고 제가 채용 인터뷰할 때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우리 회사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 유튜브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지원자님께서 유튜브 책임자가 되신다면 뭐를 바꾸시겠고 왜 바꾸고 싶냐, 이런 질문들을 물어봅니다. 회사와 제품에 대한 많은 고민과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답변의 깊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리고 누가 합격하는지는 명확하잖아요. 제가 공유하고 싶은 더 많은 인터뷰 준비 팁이 있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인터뷰 준비 팁은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기업이 합격을 하면은 오퍼레터를 줍니다. 이제 합격을 하셨으니까 이런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세요 라는 제안서인 거죠. 그리고 그 제안의 핵심은 당연히 내가 받는 보상 조건들이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합격을 했어도 덜컥 오케이 하면 안 돼요. 내가 회사보다 협상력이 좋은 시기는 내가 오퍼레터를 받고 서명하기 전까지예요. 오퍼레터에 사인을 하면 직원이 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을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갑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도 긴 채용 과정을 거쳐서 나를 뽑았는데 내가 안 간다 그러면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공채가 아닌 이상은 이때 협상하는 게 당연히 현명합니다. 협상하실 때는 연봉, 보너스, 혜택, 스탁옵션 같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한두 가지를 찝어서 공략하시는 게 현명해요. 이것저것 다 올려달라 그러면 회사 측에서도 들어주기가 어려우니까 한 놈만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올릴 수 있을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회사 내부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정보를 좀 물어봐도 좋고, 때로는 채용 담당자님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구글 오퍼를 받고 한 달 반 정도 협상을 했는데 어떤 한 조건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채용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조건을 바로 조금 올려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조건은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있구나. 그래서 그 조건만 집중 공략을 해서 처음 제시한 조건보다 무려 2배 반이나 올려서 서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얼마 받고 들어가냐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그 다음부터 받는 돈의 기준점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하실 때 얼굴에 철판 한번 까시고 협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은 아쉽게도 한국에는 안 팔고 미국에서만 파는 네이키드 주스라는 스무디예요. 편의점에서 파는 사이즈가 5,000원 정도에 팔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굉장히 비싼 프리미엄 주스예요. 종류도 많고 재밌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에 처음 입사했을 때 회사 냉장고에 네이키드 주스가 종류별로 꽉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자주 꺼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맛은 마이티 망고라는 주스예요. 물론 몇 년 안 돼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네이키드 주스는 회사에서는 없어졌어요. 한국에 안 팔아서 그리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미국 가셔서 보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 입사나 이직 준비하신 분들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질문 있으시면 답글에 달아주세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